네,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기보다는 시작의 시간입니다. 항상 첫 번째 장을 열 때마다, 표지를 볼 때마다 저는 감동을 느낍니다.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왜? 책임감이 있습니다. 정말 산업안전지도사는요,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국가기술 전문 자격증 중에 넘버1이잖아요. 또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가치가 상승되는 것입니다. 이 상승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여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생각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겠습니다. 교재인데요. 첫 번째 보면 제가 이걸 보서 only one 합격 교재라고 이랬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오로지 합격하려면 저와 이 교재를 함께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요, 산업안전 지도사 중에 우리는 두 번째 과목이 바로 산업안전 일반입니다. 이 산업안전 일반은 말은 산업안전 일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자격 과정을 만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 전문가가 모였는지 모르지만은 흐름 자체를 묘하게 해가 책이 매끄럽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토막토막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산업안전 일반이고요. 부족하지만 강사는 제가 정재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수는요, 잘 보면 알겠지만은 정은 진짜 아닙니까? 재수, 정말 재수 있는 남자가 강의토록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수 있는 남자 정재수 강의할 거고요. 출판한 내용 출판사는 도서출판 세아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예요. 산업안전지도사라는 자격을 연구하고 만드신 분들이 출제 범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출제 범위가 예정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출제 범위와 똑같게 책을 구성하고 책을 집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안전 일반입니다. 산업안전 일반은 바로 우리 공통필수 1의 2파트로서 범위가 몇 개냐 그러면 6개 범위로 하겠다고 정해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가 산업안전 일반 교육론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교육에서 기본적 내용을 교육론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요,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입니다. 역시 이것도 안전관리에부터 손실방지론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제가 구상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뢰성공학이에요. 역시 신뢰성공학에 대해서도 만들었습니다. 시스템 안전공학입니다. 네 번째, 시스템 안전공학도 또 구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인간공학이에요. 여섯 번째가 뭐다?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을 해가지고 6개 범위로 구성을 해서 요 6개 범위 안에서 출제를 하겠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출제위원들한테 출제를 시킵니다. 출제를 시키면 출제위원들은 산업안전 일반이라는 6개 범위 이렇게 요 안에서만 탁탁탁 출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 전문가가 출제하느냐? 제가 알기로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99%는 아니지만 거의 한 90% 이상은 그냥 안전과 약간 관계된 분이 출제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를 때로는 벗어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벗어나더라도 저는 거기도 벗어난 내용까지도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반드시 이 산업안전 일반은 어떻게 하든지 25문제가 출제됩니다. 25문제 중에 반드시 25문제를 다 맞는 만점 강의를 한번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 일반 때문에 떨어진 분이 한 분도 없다. 그렇게 아셔도 될 것 같은 강의를 제가 혼을 바치고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노력해서 만점 강의를 한번 해볼 것이고, 또 특히 출제 범위에 맞게 과연 책을 구성했느냐, 책을 집필했느냐 확인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앞에서 여러분은 산업안전 일반에 대해서 6개의 범위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6개의 출제 범위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바로 산업인력공단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산업인력공단 분들이 만들지 않았겠죠.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출제위원회에서 만든 내용이 지금 현재 오늘 또 이런 범위 안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1편을 산업안전교육론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론은 2개의 큰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안전보건교육의 개념은 뭔지, 안전보건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 등에 대해서 서술하였으며, 이 사이 장마다 나름대로 출제될 수 있는 예상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장의 소단원에 예상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예상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안전교육론으로 출제 범위, 출제 기준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편요, 역시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을 역시 2개의 장으로 안전관리와 손실방지론으로 구성을 했고, 역시 소단원 밑에 바로 안전관리에도 출제 문제, 그 다음 손실방지론도 예상 문제를 실었습니다. 3편은요, 신뢰성공학입니다. 신뢰성공학은 3개의 단원으로 구성해서, 왜냐 그러면 신뢰성공학을 하나 있는데요, 안전점검 및 검사 인증 진단이라든지 보고 및 안전보건 표지가 넣을 데 없어요. 물론 제일 앞에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묘하게 만들어. 그럼 보고 및 안전보건 표지와 안전점검 검사 인증 진단이 안 나오냐?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는 산업안전관리를 하면 거기에 맞게 다 구성을 해서 여기 신뢰성공학에 3과목을 했고, 실제 출제 범위 없는 2, 3장을 추가를 했습니다. 4편은 시스템 안전공학입니다. 이 시스템 안전공학은 일명 우리 FTA 안전공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FTA는 1962년 미국의 왓슨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 안전공학, FTA 안전공학 모두가 다 미 군용 규격, 미 군사 용어, 미국의 군사 용어를 가지고 용어 정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또 이 자체가 주관식으로 쓰는 것이 안 하고, 2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공 필수에 가서도 주관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지선다형 5개 중에 하나 골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위험 분석이 뭐냐? 역시 이제 여기가 계람술, 순수히 FTA 안전공학은 어떤 건지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안전성 평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우리 법적인 각종 설비의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냐, 이래서 시스템 안전공학을 한 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5편은요, 인간공학이에요. 인간공학에는 인간공학 및 정보입력 표시로 한 장을 만들었고, 인간계측 또는 인체계측 및 작업공간에 대해 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셋째는 작업환경관리에 대해서 한 단어로 만들어서 3개의 장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공학이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편입니다. 6편 이제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입니다.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을 한다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자체는 이거는 고시입니다. 이 내용을 인간공학편에 갈 수도 있지만 산업재해 조사 원인 분석을 좀 크게 해서 한 개의 단원을 만들고, 위험 분석은 고시니까 우리 필요한 내용을 서술하고자 마지막 장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부록으로 1, 2를 구성했습니다. 가연도 출제 문제를 2012년도부터 나왔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 현재는 2020년을 강의하는데 2020년까지만 해도 8개 연도인데요. 이 8개 연도를 다 붙일 수 없어서 항상 3개 연도만 붙이고 3개 연도 가연도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부록에는 찾아보기라든지 참고 문헌이라든지 또는 답안 카드를 넣어서 여러분이 실제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는요, 안전보건계획은 세아출판사에 나온 교재의 페이지 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PPT
폐지수는 이거하고 일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은 뭐냐? 실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직하다면 또는 그 출제 범위가 맞다면 거기에 맞춰서 반드시 출제 범위와 동일한 목차로 제가 책을 구성했고요. 또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온 출제 범위보다 조금 더 보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출제 범위보다 작게 하더라도 25개 중에 25개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결론인데 우리는 왜냐하면 학문을 연구하는 분야는 아니에요. 진짜는 안전의 최고의 전문가지만 시험을 본 다음에 연구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에 맞게 100점 만점에 100점을 저는 강의하겠노라고 이런 목차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1편에 우선 목차는 한번 봤으니까 산업안전교육론은 바로 2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이런 방법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의 개념과 교육 내용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는요, 이분을요, 쉽게 사실 바라볼 수가 없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하는 말마다, 하시는 말마다, 하시는 말씀마다 모든 것이 명언이 되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제가 볼 때 이 사진이 과연 몇 세 때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잘생긴 거 아닙니까? 우선 사진 자체에. 첫째, 그럴듯하게 생겼다기보다는 참 잘생긴 사람 같아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한마디로 교육을 뭐냐 그랬냐. 저는 국어사전이라든지 여러 사전을 찾아볼 때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고 또는 그래서 지식을 가르치고 기능을 습득하게 만드는 걸 교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관리론에서 교육을 첫 번째 장을 하면서부터 가장 무슨 말을 할까 찾아보았더니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명언이 있더라고. 뭐냐 그러면 education이에요. education is the best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 나눠 읽으면요, provision이라고 읽더라고. provision for old age예요. 못하는 영어지만 뭐라 그러냐면 교육은요, 세계 최고 최상의 뭐라 그랬어요? 프로비전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for old age, 노후 대책이라 보다는 평생 재산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가 되기 위한 건데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요, 최상의 노후 대책 대비책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세아출판사 사장도 아니지만 홈페이지에 이렇게 옮겨버렸어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은 최상의 노후 대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교육론에서 바로 산업안전 일반 1.1편의 안전교육론이죠. 안전교육론에서 가장 교육의 위대한 아리스토텔레스를 바로 우리의 모델로 삼고, 왜 하느냐? 교육은 최상의 노후 대비책을 위한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도사를 취득하시면요, 평생 동안 어떻습니까? 노후 대비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전문의 자격증을 반납하시겠습니까? 반납하지 않습니다. 자손 대대로 내가 살아있다면 물려주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요, 교육기관을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지금 있지만 저도 혹시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산업안전 일반 1편의 안전교육론은 어떤 모델이냐? 바로 우리의 모델은 정제수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왜? 교육하는 이유는 최상의 노후 대비책이기 때문에 다음 안전교육론 1편 이제 1장부터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내용을 했듯이 바로 교육은 세계 최고,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노후 대비책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토막토막 하나하나 나올 문제만 100%를 목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